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남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이다. 남학생은 좀 비교를 여기서 남학생은 60%, 여학생은 40%, 여기서는 축구 30%, 야구 30%, 피구 20%, 발레하고 10%입니다. 남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48명이고 여학생 중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56명이라고 합니다. 여학생을 좋아하는 운동을 길이 50cm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 가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요? 50cm요? 그림 그래프가 너무 쌀쌀해요. 무슨 그래프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띠 그래프요. 잠깐만요. 아니, 뭐 하는 거지? 남학생이 몇 명인지 보여보겠습니다. 먼저 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48명이라고 했어요. 남학생이. 그러면 20%라고 해 20%이므로 10%는 24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축구는 30%로 30%니까 24 곱하기 3을 해서 72, 그리고 야구도 72, 그러면 피구는 48이고 발야구는 11으로 24 곱하기 11으로 24입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240이므로 남학생은 24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학생이 10%면 10%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남학생의 10%는 나누기 6을 한 것입니다. 60%에서 그래서 240 나누기 6을 하면 40이므로 10%는 40명이고 여학생은 40%이기 때문에 10의 4배이므로 40 곱하기 4를 하면 160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160명입니다. 여입니다. 여학생은 160명이라고 아까 말했고 여기서 160명이고 160 나누기 잠깐만요. 160명인데 50cm 길이가 50cm인 띠그래프에 나타낸다 했으니까 1cm가 몇 명을 차지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160 나누기 50을 해서 3.2이므로 1cm는 3.2명을 나타냅니다. 56명을 나타내는 건 56 나누기 3.1을 해서 17.5cm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답은 17.5cm입니다. 전체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의 비율을 곱을 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자친구의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또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이 의미하는 길이를 알아내서 곱을 하여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방금 내가 말한 방법을 하려면 다시 말해주세요. 지금 160명의 여학생이
160이니까 그 중에서 피고의 비율은 160분의 56이요. 어? 160분의 56이요. 160분의 56? 그럼 56%를 얘기하는 거야 피고의 비율이? 그럼 160분의 피고는 160 나누기 100을 하면 1.6이므로 한 1%는 1.6명을 나타냅니다. 1%가 1.6명이야? 나눠서? 아니 그 소리가 아니네. 160명이 100을 했으니까 1%가 1.6인 거죠. 여학생이 피고는 나와 있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겠구나. 콩과 토마토의 영양 성분들을 지금 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콩은 무게의 40% 그리고 토마토는 무게의 90%가 수분이래. 수분이 뭐죠? 물을 의미를 하고 있지. 액체류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소리지. 콩을 아주 바싹 말려 건조를 시켜. 그러면은 콩의 무게의 60%만 남는다는 소리야. 40%는 다 날라가. 이해됐어? 액체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영양 성분들은 수분을 제외한 다른 영양 성분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이 수분을 포함해서 영양 성분의 T그래프를 만들 때 수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영양 성분의 T그래프를 만들 때 탄소 황물의 길이가 36mm예요.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T그래프의 길이가 36mm예요. 그때 이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100분율은 40이 될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영양성분이 모두 60이 될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하다면 100분의 60 영양성분들 중에 탄수화물을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찾으려면 100분의 60에 곱하기 100분의 30을 해야 돼. 그래서 왜 곱하기 돼요? 콩의 무게의 40% 대략 이만큼이 40이야. 이게 수분이란 얘기야. 응?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60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가 각각의 35, 30, 3, 5의 비율로 여기에 꽉 차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전체를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40%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 60이죠. 60 중에서도 60%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방이고 탄수화물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00분의 30이라는 거지 다시. 이해돼요? 그래서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30이 돼야 돼.
10 약분하고 분모 분자 곱을 하게 되면 100분의 18이 되므로 콩이 아니야. 이제 탄수화물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8%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랬을 때 D그래프의 전체 길이는 몰라요. 전체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모로 두도록 할 거야. 네모 곱하기 100분의 18을 했을 때 그 길이가 지금 36mm라는 거지. 이 18은 전체 수분 플러스 영양성분들의 합에서 탄수화물을 차지하고 있는 몇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모를 전체 D그래프의 길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D그래프의 길이 곱하기 그 중에 18%가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18이 되겠죠. 곱을 하게 되면 이게 36mm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전체 길이를 구하려면 36에서 곱하기 18분의 100이 되어야 해. 18하고 36 약분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곱을 하게 되면 200mm가 나오는데 결과값은 cm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20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20cm는 전체 D그래프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수분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20 곱하기 100분의 40이 되고 약분이 되면 8이 된다. 그래서 수분이 차지하는 길이는 8cm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콩이 200g이 있어요. 콩을 200g을 섭취했을 때 그 단백질의 양과 토마토가 섭취를 했을 때 이 단백질의 양이 같대. 근데 그때 먹어야 하는 토마토의 양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콩이 200g이라고 했으니까 이 200g을 먹게 되면 전체량이 200이고 거기에 영양성분은 콩 무게의 40%가 수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6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30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단백질의 양에 해당되는 걸 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200g 곱하기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30이 돼야 돼. 전체에서 부분. 그래서 각각의 비율을 곱을 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36g이 나와요. 이 36g은 콩 200g을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제 그러면은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양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네모로 두도록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단백질의 양이기 때문에 토마토 중에서 단백질은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영양성분표는 수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은 36이 되므로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6이 되는데, 미안해. 36 곱하기 50이 돼서 1800g이 나와요. 여기 잘못 얘기했어요. 요거 약분돼요. 20하고 100하고 약분되면 요건 1하고 여기 5가 있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요거 1 되고 여기 5가 돼요. 5하고 10하고 약분하면은 이 5는 1이 되고 10은 2가 되잖아요. 그리고 2하고 100하고 약분되면 100은 50이 되죠. 그래서 약분 모두 거치게 되면 이 부분이 5분의 1이 돼요. 아니 50분의 1이 돼요. 그럼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20을 하는 거예요?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20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분의 10은 이해가 되나요? 그래. 지금 토마토의 단백질 양을 구해야 돼. 근데 토마토는 그 무게의 90%가 수분으로 날아간다고 그랬어. 아니 수분이라고 했어. 나머지 그러면은 이 영양성분들은 10%에 들어있는 양이 되겠지.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아니 지금 여기 너무 적은 눈이로 떠보세요. 눈이요. 이렇게 봐요.
90%가 지금 수분의 함유량, 그리고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단백질 양을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은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 성분들의 전체 양의 비율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20을 또 구분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 약분하게 되면 50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전체 그건 알겠는데 이 위에는 100분의 30을 해서 36kg가 있는데 그 밑에는 왜 36인 거예요? 콩 200g의 단백질의 양을 콩 200g을 먹게 되면 섭취되는 단백질의 양하고 토마토를 먹었을 때 단백질의 섭취된 양이 같대. 문제 조건은 그렇게 나왔어. 같다고 그랬었지. 같아. 그래서 서로의 단백질 양이 같기 때문에 36g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질문 잘했다. 그렇게 해서 요 토마토의 양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36 곱하기 50이 되겠죠? 그래서 1800g이 나와요. 현재 단위는 g이에요. 근데 근데 그럼 거기가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20이 50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모 곱하기 50분의 1이 3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을 때 네모는 1800g이 나와요.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은 1000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8kg이 나와요. 그래서 콩은 200g을만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양을 똑같이 하려면 토마토는 1.8kg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양이 가늠되나요? 질문 있어요? 그래도 두 개. 콩과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본 그래프는 콩의 영양 성분, 콩의 무게의 40%는 있고 토마토의 무게의 90%인 것은 소금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5%고 콩 영양 성분에서 기타는 5%, 지방은 30%, 탄수화물은 30%, 단백질은 30%입니다. 그럼 토마토의 영양 성분은 기타는 5%, 지방은 5%, 단백질은 20%, 탄수화물은 69%입니다. 해가 문제입니다. 여기 수분을 포함한 영양 성분을 콩입니다. 정말야 다시 말해봐. 이 콩을 나타낸 이 그래프에서 수분을 포함한 영양 성분을 T그래프로 나타내면 탄수화물은 36mm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검문입니다. 아니 콩에서입니다. 여기서 영양 성분 중에 탄수화물을 했습니다. 영양 성분은 100분의 60이고 거기 중에 또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100분의 32으로 곱하기 100분의 16 곱하기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30을 하면 100분의 18됨으로 18%입니다. 여기 전체 탄수화물이 18%. 뭐에 대한?
대한 그 수분을 포함해서 이 콩 전체에 대한 탄수화물의 18%예요, 전체에. 혹시 말하기 좀 어려워요? 아니요? 좀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탄수화물이 36mg라고 했기 때문에 T그래프에서 T그래프가 몇 cm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모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네모 곱하기 18%면 100분의 18입니다. 네모 곱하기 100분의 18을 하면 36mm입니다. 여기 36mm라고 나왔습니다. 네모만 남겨주려면 곱하기 100분의 18을 여기서 나누기 100분의 18 해줘야 됩니다. 네모 안 남기려면. 그러면 네모는 36 나누기 10 100분의 18인데 100분의 18에 18분의 100으로 곱하기를 해주면 36 곱하기 18분의 100은 200mm가 나오고 여기서 몇 cm라고 했기 때문에 20cm입니다. 여기서 20cm가 뭐지? 이 네모의 길이는 20cm이고 T그래프가 20cm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분은 40%라고 했기 때문에 20 곱하기 100분의 40을 하면 8이므로 8cm입니다. 수분은. 이거 이제 구분 문제입니다. 구분 문제는 콩 200g 단백질의 양과 토마토 네모 kg의 단백질 양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때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지 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콩 200g이라고 했기 때문에 콩에 여기서 지금 단백질이 몇이냐면 100분의 수분이 뺐기 때문에 수분을 제외한 영양 수분으로 100분의 60 곱하기 30%로 100분의 30을 해주면 36g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콩 200g의 단백질 양과 토마토 네모 kg의 단백질 양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마토 네모 kg의 단백질 양이 36 지금 단백질의 양이 36g이고 여기서도 단백질 양이 36g인 것입니다. 몇 kg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여기서 소분을 여기 소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분이 90%라 했기 때문에 남은 영양 소분은 10%입니다. 그러므로 100분의 10% 중이라 했기 때문에 100분의 10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100분의 20을 하면 3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50분의 1은 36이 되고 그러면 네모가 남겨주려면 나누기 50분의 1을 해야 되므로 나누기 50분의 1은 곱하기 50이 되므로 네모는 36 곱하기 50입니다. 36 곱하기 50은 1800g이고 네모는 1800g인데 여기서 몇 kg이라고 나타내어 있기 때문에 kg을 나타내주면 1.8kg이므로 답은 1.8kg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래 이 정육면체를 여러 개 사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제곱센티미터이죠?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가는 문제입니다.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길이가 같으므로 가장 작기 때문에 여기 최소 공배수를 해야 됩니다. 2, 3, 4에. 네. 그러므로 최소 공배수는 12이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그 맞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1cm입니다. 그러므로 12 부피는 한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입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1을 하면 17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므로 답은 1728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하다면 저기에 있는 직육면체가 몇 개가 있어야지 제일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 잠깐만요. 어떻게? 12가 되려면 2는 곱하기 6을 해야 되고 4는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그래서 6 곱하기 4를 하면 24고 높이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에서 나는 4를 하면 3이고 3배를 해주면 72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도 볼게요. 네. 해버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뭘 그러니까 그림 보고 설명 다 하셔야죠. 그림과 같이 가운데 수조 가운데 아니에요. 수조 어딘가에 칸막이를 놨습니다. 네. 이때 그리고 물을 양쪽에 따랐습니다. 이때 칸막이를 없애면 물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칸막이를 없애면 물의 높이가 양쪽이 똑같아집니다. 합쳐지면서.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의 부피는 먼저 35cm라고 하는데 여기가 네. 그럼 여기는 25cm이므로 이쪽은 15cm입니다. 이거 저거 그거 하지 않을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요. 그쵸? 이쪽 세로 가로의 길이가 35cm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20이면 여기 15cm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세로의 길이가 15cm이므로 반대쪽 세로의 길이도 15cm입니다. 그러면 기억의 부피는 20 곱하기 15를 해서 300이고 300 곱하기 3을 해서 900이면 9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여기가 기억이요? 이 기억입니다. 니은의 부피는 15 곱하기 15를 해서 225고 225 곱하기 10을 해서 225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그럼 니은 더하기 기억의 부피는 1250 더하기 900을 해서 3150이므로 여기 이거 칸막이를 뺐을 때는 부피가 3150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때 풀었을 때 이거를 풀면 이 하나의 직사각형 안에 물의 높이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15 곱하기 35를 하고 그 높이를 해야 되는데 높이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알수있는 15랑 35를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525고 이 부피에서 525를 나눠주면 높이가 나옵니다. 네. 그러므로 나누기 525를 하면 6이므로 높이는 6cm이므로 답은 6cm입니다. 네. 아까는 아주 잘했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식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네. 근데 하나로 할 수 있죠. 이제는 합쳐서 식을 하나로 써야 해요. 부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다면 그다음 거기가 세로를 곱하면 됩니다. 민날비죠. 가로 곱하기 세로는 결국에는. 민날비
지금 두 개를 분할했잖아. 기억의 부피요? 네. 밑면 먼저 부피 구한 넓이 구한 다음에 그리고 세외 값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말하는 줄 알았네. 이건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갑시다. 네, 다음부터 배우세요. 아이고.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이 정육면체 밑에 그쪽. 이렇게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3m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이 정육면체를 세 개의 방향에서 앞에서 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중앙에 구멍을 뻥뻥 뚫었어. 이때 구멍이 뚫린 요 사각기둥의 모양이 될 텐데 사각기둥의 가로와 세로는 1m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뚫린 후에 이 입체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뚫리지 않았을 때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은 정육면체 전체의 부피는 27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사각기둥 한 개의 부피를 구하게 된다면 밑면의 넓이는 1m에 높이가 4m가 되기 때문에 3세제곱미터가 돼요. 네. 됐어요? 근데 이게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 그치? 그래서 전체 부피에서 요 사각기둥의 부피가 3개가 되는데 3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빼줄 거야.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각기둥 하나에는 이미 정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피가 빠졌잖아. 근데 나머지 두 개의 기둥에도 이 가운데를 통과를 하게 되는 부피의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각기둥의 일부분이 세 가운데 개인데 하나는 여기서 두 개 아니에요?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얘를 잘랐어.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사각기둥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미 뚫려 있는 상태가 됐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앞에서 뒤로 뚫었을 때도 이 부분이 중복이 돼, 한 번. 한번 그냥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뚫었을 때도 또 한 번 중복이 돼. 두 번 중복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 중복된 만큼 다시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27 빼기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곱하기 3개가 되었고요. 이건 사각기둥 3개의 부피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운데 중복으로 두 번 들어간 부피를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7 빼기 9 플러스 2가 되어서 현재 이 입체 구역의 부피는 20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3개를 뚫었습니다. 앞쪽에서 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뚫었습니다. 이때 뚫은 이 구멍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모두 11m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뚫었을 때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도형. 어떤 도형이야? 구멍이 뚫린 구멍이 뚫린 도형? 도형은 일반적으로 평면 도형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입체 도형. 여기서 첫 번째 원래 뚫기 전에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27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서 사각기둥 한 개의 부피는 이쪽 앞에서 봤을 때 가로는 1m고 세로가 3m입니다. 그래서 부피는 1m이고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3을 하면
그러면 여기 3번 들었기 때문에 27 빼기 3세제곱미터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가운데가 겹칩니다. 두 번. 첫 번째 위에서 했을 때는 맞고 그 옆에서 또 틀어놓은 게 또 겹쳐요. 한 번. 그럼 또 옆에서 들은 게 한 번 더 겹치기 때문에 두 번 겹칩니다. 그래서 두 번 겹치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 모자 1이므로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9를 한 다음에 더하기 2 별표 다시 해줘요. 그러면 20세제곱미터가